Welcome to Bulgaria. 핸드폰 사진들로 편집되어 상하 좌우 여백이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어제는 사진 전시를 위한 갤러리를 방문했었고 오늘은 공연 장소를 확인하러 갈 예정이다. 한국에서 전 매니저였던 야나를 통해 공연장 사용을 문의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긴 했어도 확정된 건 없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연장 사용 허가를 위해 관장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부터 불가리아 현지 업무를 위해 야나와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중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야나는 불가리아 라디오 방송국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더 이상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나는 한국에 있었고 야나는 한국 대학에서 영화 공부를 끝마치고 불가리아로 돌아갔다. 그래서 우리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갤러리와 공연장 섭외를 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였는데 야나는 갑자기 취업을 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것들이 떠올랐다. 이대로 멈춰야만 하는 건가? 이대로 실패로 끝나버리는 건가? 참담할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다음날 이대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다. 야나에게는 매우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을 찾아달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취업을 미뤄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한국에서 알고 지냈던 다른 불가리아 동생이 있기도 했지만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일을 진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고 현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당장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에게는 부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야나의 어머니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어도 잘한다는 어머니 지인분의 딸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가 바로 비키이다. 그때 나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선택을 해야만 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난 어떻게든 일을 빠르게 진행해야 했고 조금의 고민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불가리아 현지로 가는 것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공연장 섭외 시 나는 몇 가지 옵션 사항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프로젝트 컨셉에 어울리는 로컬 스페이스를 찾는 것이었다. 기존의 일반적인 공연장이어도 좋겠지만 기왕이면 현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불가리아에서만 볼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었다. 프로젝트의 의미를 형식에 가둬두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소박할지라도 나의 프로젝트와 공간이 만나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찾다 보니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는데 첫째는 수도 소피아 실내 공연장이었고 둘째는 플로프디프라는 도시의 원형 극장이었다. 처음에는 두 곳에서 진행하는 곳으로 계획을 세웠다.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서울과 대전 정도로 생각하면 쉽다. 난 어떻게든 두 번째 공연을 원형 극장에서 하고 싶었다. 이곳 플로프디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고 원형 극장은 로마 시대 유적들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매니저 야나를 통해 공연이 가능할지를 알아보았는데 이곳은 유적지여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용 중에 시설이 파손이 된다면 보상해야 되는 정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서 나 같은 개인에게 사용 허락을 해줄 리가 만무했다.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집요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과 조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접을 것이냐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된 일의 경우에는 더욱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군다나 혼자가 아니고 팀으로 같이 움직여야 할 때에는 그 판단과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구나 일을 잘하고 싶어 하니까. 특히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소피아에서만 하기로 했고 실내 공연장을 선택했다. 오늘도 촬영 예약이 있어서 미팅이 끝나는 대로 서둘러 돌아와야 한다. 평소 같으면 비용 절감을 위해 메트로나 트램을 이용하겠지만 오늘은 택시로 이동한다. 공연장은 소피아의 남서쪽 위치에 있는데
서울의 신림동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공연장 입구에서 비키를 만났다. 참고로 공연장은 크라셀로살로라는 이름의 시민문화회관이다. 1989년에 설립되었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축제,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홈페이지에서 봤던 사진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건물은 공원 안에 있는데 양옆으로는 나무와 잔디들이 깔려 있어서 꽤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입구에 들어서는데 예비 신랑 신부가 보인다. 아마도 오늘 식을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주중에 조용히 여유있게 치르는 결혼식도 식 자체를 즐기기에는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층을 들어서면 넓은 홀이 있다. 공연 담당 직원이 나와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계단에 역대 관장들의 사진과 이곳 소속으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50주년 기념 공연이었나? 관장을 만날 수 있는 미팅룸으로 들어갔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스테파노프 관장님. 2007년부터 이곳에서 관장으로 일을 하셨다. 보통 10년 주기로 관장이 바뀌는 것 같은데 스테파노프 관장님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일을 하신 거다. 불가리아에서 처음으로 높음과의 미팅이다. 들어오는 풍채가 남달랐는데 표정과 제스처가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었다. 하필 입고 있는 티셔츠가 보스. 에스님과의 첫 미팅 때 에스님의 시어머니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있다. 불가리아 남성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고 말이 없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서 불가리아 여자들이 말이 많아 라고 했다. 내가 민박집에서 매니저의 남편을 한 번씩 보게 되면 그때마다 인사를 하곤 했는데 그게 굉장히 짧고 뭔가 나와 교감하고 싶어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남자여서 더 그랬었겠지만 관장은 3개의 홀이 있으니 그 중에 한 곳을 정해서 날짜를 정하면 될 거라고 했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싶었지만 관장님까지 만난 자리에서 애매하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9월 말 추석 전 날짜로 하고 싶다고 했다. 관장은 주말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서 담당자를 통해 진행하면 될 거라고 했다. 이렇게 미팅이 끝날 때쯤 나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두로 하는 약속들은 언제든지 바뀌고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족쇄 같은 것이 필요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변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적어도 상황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물이 있다는 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보험이라 생각하고 실물 계약서를 요청했다.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모두 계약서를 작성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실패의 경험에서부터 온 것이기도 한데 내가 아닌 그 누구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또한 그 결과를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류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피할 수 없는 약속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사인을 할 때는 다들 굉장히 진지해진다. 계약서는 진짜 중요하다.